뉴욕 증시가 사흘째 조정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인 가운데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준 FOMC를 앞두고 테이퍼링 우려가 또다시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03.97포인트, 0.66% 하락한 15,739.56에 마감됐으며 S&P 500 지수도 6.72포인트, 0.38% 내린 1,775.50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도 5.41포인트, 0.14% 떨어진 3,998.48을 기록해 지난달 25일 이후 4,000선 밑으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이 곧 양적 완화 축소를 진행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면서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 지수는 0.96% 내렸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0.66%,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0.43% 하락했습니다. 더불어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매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소매 판매가 전달과 비교해 0.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으며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0.6%를 약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0.4% 증가해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연휴 쇼핑 시즌을 앞두고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물건 구매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도 원유 도입 가격이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2달 연속 내렸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달 대비 0.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나 떨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가로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6만 8천 건 급증한 36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2만 5천 건을 크게 웃돈 수치로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11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연말 연휴가 잇따르면서 계절 조정으로 인해 수치는 변동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유로존 지역의 10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1% 감소해 0.4% 증가할 것으로 점친 경제 전문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유럽 최대 경제 국가인 독일이 1.2% 감소했으며 프랑스도 0.3% 줄었습니다. 유로존의 산업 생산은 올 들어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해왔지만 9월 산업 생산이 0.2% 감소한 데 이어 10월에도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테이퍼링 우려에 뉴욕 증시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네요. 이제 거의 노이로제 걸릴 수준이 됐습니다. 나스닥까지 간밤에 4,000선을 반납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마디 지수를 붕괴시킨 그런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간밤에 왜 또 테이퍼링 우려가 부각되는가? 일단 시기적으로 다음 주 초반 FOMC 올해 마지막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또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외로 급증하면서 양쪽 완화 축소 우려가 약간 쏙 들어갈 수도 있는 분위기였지만요. 이건 계절적인 요인이다 해서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오히려 연휴 쇼핑 시즌에 사람들이 지갑을 많이 열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11월 소매 판매가 급증했다는 것을 테이퍼링 우려로 곧장 연결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증시는 하락했고 또 북한에서는 장성택 부위원장의 사형 소식까지 전해지는 아침입니다. 전일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 장중 1950대까지 석 달 만에 허용했던 코스피가 오늘 과연 반등 모멘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이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오늘 또 파이팅 하십시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전일이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6천억 팔았고 선물에서도 3천 계약, 결국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가량 비책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던 1950선도 장중에 한번 밟았고요. 삼성전자도 전저점 깨면서 140만 원을 장 초반에 크게 붕괴시킨 모습도 있었었는데 파생 상품 얘기를 좀 해보면 콜옵션 하지 말라 하셨었잖아요. 어제 파생 거의 하이라이트 날이었으니까 12월 분물 마지막 날이었는데 한번 리뷰 들어보고요. 심기일전하는 전략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증권방송에서 저 친구는 파생만 하나, 뭐, 파생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실 게 뭐냐면, 고객예탁금이 지금 14조입니다. 고객예탁금이 14조고요. 선물 예수금이 이제 선물을 살 수 있는 예탁금이 7조 6천억. 그러면 이제 선물 예탁금이 2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여러분이 이제 풀로 사봐야 이제 2.5배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4조 같으면은 한 35조죠. 30한 7억 정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7배 정도거든요. 그럼 50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에 비해서 선물 예수금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선물을 주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민감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원래 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선물이 뭔가, 선물은 모의 투자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강연회를 좀 잘 안 하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을지로 입구에서 그 동양증권에서 강연회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하니까 얼굴 한번 보고요.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꼭 한번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300일 2평 가까이 왔죠? 300일 2평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300일 2평 자체가 이제 1956포인트인데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지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물망차 지지대에 왔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주식이 이제 굉장히 여러분 혼란스러웠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주가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도 빠지고 해가지고 더 죽을 것 같죠?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60일 이격도 자체가 지금 이격이 조금 커요. 물론 주가 자체가 이격도가 지금 자리에서 푸추세, 제가 분명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푸추세는 어쩔 수 없지만 단기로 반등할 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는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지금 그 투자 심리도가 거의 80입니다. 80 잘 내려가는 경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 심리도가 오늘부터 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이제 주가가 죽더라도 반등 국면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소침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정적인 건 삼성전자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전자 300일 2평 아래는 위쪽은 오버슈팅이다. 누차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여러분 150만 원에서 강력 매도를 이제 2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빠졌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또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또 저점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거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 140만 원 깨가서가 빠져봐야 10만 원 같으면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오늘은 주가가 크게 안 빠질 겁니다. 안 빠지니까 여러분께서 어제부터 매수하신 종목들 단기 매수한 종목들 어제도 저점 매수하시면 단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물론 추세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푸추세다. 산타렐리가 그때쯤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산타렐리는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많지는 않은데 산타렐리가 앞으로 영업일수로 여러분 보다시피 한 10며칠 남았는데 산타렐리가 분명히 짧게는 한 50포인트짜리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를 안타깝게 보는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중환전실에 나오셔가지고 영양제를 맞고 지금 힘을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네어 그쪽에 이제 스웨덴 에어 비행기표까지 끊었대요. 그래서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산타렐리를 조금 기대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는 분명히 큰 추세는 풋장이다. 그렇지만 반등의 국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반등의 국면이 제가 볼 때는 1990포인트까지 또 반등을 한번 하는 그런 장세가 분명히 올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포에 너무 떨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너무 안타까웠죠. 선물도 우리 개인들이 너무 데미지를 입고 콜옵션 또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지난 11월에 풋옵션에서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제가 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거품을 좀 물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끔 묻는데 어제 가장 인간이 비열한 게 자기 얼굴을 숨기고
상대를 욕하는 거거든요. 남의 전화번호로 저한테 문자 욕을 무지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제 조사 다 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보내면 고발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1950포인트에서 지지는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등 국면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조금 있으면 전환선이 여기까지 떨어져요. 199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선 닿을 때까지는 주가 자체가 반등의 국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금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가 301일평 하방 이탈인데 하방 이탈에 어떤 상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마음은 보통 그 301일평을 상승할 때는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140만 원이 하는 굉장히 가벼운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뭐 과거처럼 60만 원, 70만 원, 뭐 110만 원 이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모험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오늘은 조금 당당하게 보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통 이 그 아침 방송은 조금 위안적인 말이 있지만은 수익을 말하라는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보다시피 9시에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지난주 수요일 날 해놨으니까 꼼꼼하게 보시면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그 선물에 이제 오늘 3월 첫째 날인데요. 저항대에서 강력히 저항이 있습니다. 뭐 빠져도 제가 볼 때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빠지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피봇을 보면 주피봇이 오늘 일단 뭐 열려있죠. 열려있는데 어제 꼬리를 달았어요.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오늘은 액션 취하지 마시고 다음 주 주피봇이 열리는 그런 시점에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오늘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상방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상방이 뭐 크지는 않아요. 굉장히 크지는 않는데 상방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기죽으실 필요 없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바닥에서 보면 토지형 모양을 보였거든요. 토지형 모양을 보인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지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날 너무 데미지가 커가지고 어제는 토지형 모양을 보였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조금 반등할 국면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5,000 이상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가까이에 보면 지지가 15,500에 강력한 지지가 어제 이제 지지선에서 15,700에서 지지받는 그런 모양입니다. 물론 뭐 다우존스 지수가 절대적으로 높은 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름 형태로 봐서 주가 자체가 바로 꺾이고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가가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이 오버슈팅이다 했는데 오버슈팅에서 쉽게 이제 내려왔어요. 신고가에 오버슈팅 나왔는데 지금 오버슈팅 나는 주식들은 주가가 전저점을 하방 이탈할 때 급락 나오지 바로 급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쫄아가지고 약한 모양을 보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 주가가 바닥인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슬럼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반등할 것 같아요. 반등하지만 반등이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1등 종목들로만 반등할 것이다. 코스닥이 제가 볼 때는 505까지 반등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p 정도 반등할 것 같으니까 코스닥도 지금 자리에서는 투매에 동참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절대 매매를 할 때 투매에 동참하지 마면 그거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종목 교체 모양을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위안을 삼을 거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우량주로 교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량주가 지금 굉장히 낙폭과대인데 그 대신 예외 종목이 워낙 강세 종목은 제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종목 교체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탄탄한 종목을 갖고 하는 모양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쉬시고 월요일 피벗을 보면서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여러분 전환선이 꺾였죠. 전환선이 어제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전환선이 이틀 정도 꺾입니다. 이틀 꺾이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전환선이 캔들차트 가까이 온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상승하면 전환선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전환선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전환선이 캔들 위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일단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국면은 제가 분명히 풋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짧은 주가의 약세 국면이 짧은 사타랠리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무덤덤하게 남이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괴롭죠? 그래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눈 또 왔습니다. 더욱더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찬음 신창원입니다. 네, 단기 반등 올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 하셨고 산타랠리도 한 지금부터 50포인트 정도 반등장 있을 거니까 기대하라 하셨습니다. 포트폴리오 교체, 우량주로의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운영이 필요하다 하셨었는데 어떤 종목으로 채워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다음 주 목요일 을지로 입구역 동양증권에서 있을 7시 반 우리 신창환 전문위원의 강연회요. 정말 오래간만에 하시는 거라고 하셨었는데 여기에서 팁을 좀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청송촌놈 신창환 전문위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주 궁금한데 최근에 이라크하고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낭보가 있었던 종목이죠. 한국 항공우주 준비하셨다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데요. 네, 제가 사실 이틀 전에 좀 보긴 봤는데 한 발 늦게 좀 추천을 한 것 같네요. 근데 차트가 좋았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좀 불안불안해서 제가 바닥에 있는 종목만 추천했는데 지금 현재가 거의 상한가가 있는데 근데 그 상한가에는 쫓아가지 마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들을 테니까 잘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군수시장 및 민수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개발, 제작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공사 56%, 국민연금공단 6%로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조 9천억 원에 이르는 풍부한 수장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종합항공체계 제조업체로서 정부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독점적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어 향후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 가능할 전망입니다. 2013년 상반기 올해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7%나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도 11% 증가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영화입니다. 유보율도 92%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량 계속 증가 중에 있고요. 신용 비율이라든가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제가 약간 밑에 낮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28,000원에서 28,750원이 근방에서 하시고요. 현재 거의 상한가가 있어요. 근데 상한가에 쫓아가시면 안 되고, 한 2, 3% 떠 있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이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목표가는 3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차트를 보시면, 어떤 성남 사시는 사모님께서 여기서부터 줄기차게 저에게 전화를 한 5통화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한국우주항공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계속 들고 가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5달 만에 오늘 상한가 가면 수익이 나옵니다. 한 10% 정도 나오는데, 주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도, 한국항공우주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 기타 다 좋습니다. 그래도 이 주식도 31,000원짜리가 25,000원 거의 얼마까지 한 30% 가까이 손실이 났네요. 근데 좋은 주식을 5개월 정도 들고 있었더니 결론은 수익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또 운이 없든지 좀 이럴 때 빠졌을 때는 들고 버티는 게 낫지 중간에 1, 20%, 20, 30% 빠졌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팔아봤자 결론적으로는 본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5통화 전화하시는 사모님께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 매수 매도가는 매수 매도 손절가는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추천해 주셨던 한국항공우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시작되기 전에 리뷰 종목 하나 부탁드려 볼게요. 사실 전일 얘기하셨던 하나투어는 종가의 매수가 잘 됐는데 최근에 게임주가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위메이드, 조이맥스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어서 이틀 전에 추천해 주셨던 네오비즈 게임즈는 괜찮은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추천주는 괜찮습니다. 오늘 AS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게임 소프트 관련 회사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추천을 했는데, 어제도 장중 한 2.4%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 눌렸는데 추천한 이틀 동안 양봉을 그리면서 양호한 조정을 양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게임 소프트 관련 회사고요.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고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볼도 2,740%로 어떻게 보면 초고량적인 회사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이달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그렇게 방학이죠. 근데 보면 방학 때 보면 애들이 다 PC방에만 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동네 공원에 가면 경찰 아저씨들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놀고 있어요. 내가 물어봤죠. 아니, 왜 이렇게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해야지 공원에만 앉아 계십니까? 했더니, 동네 모든 불량면 학생들은 PC방에 가 있지, 이게 골목에 없다. 그래서 할 일이 공원에 차례 와서 지키고 있는 게 낫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맞아요. 요즘 학생들 보면, 주말에나 방학 때 보면 온통 PC방 가 있죠. 그래서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도 많은 선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주봉상 보시면 최저 바닥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종목 추천 어디서 하나. 여기 6만 원, 7만 원, 5만 원, 3만 원에 사시는 분들 거의 계좌가 깡통 났지만 저는 최저점 바닥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외직 경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직히 문자 회원들한테만 드리려고 했는데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장중이나 종가 때 약간 저점에 사시면 성탄절 때 좀 용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는 사지 마시고 한 300만에서 500만 원 정도만 하시고요. LG전자를 비롯한 LG그룹들 좋죠. 제가 성탄 선물 드렸는데 우리 앞에 청송천점 신창한 전문가에서 앞으로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쫄지 말아라. 거래소 코스닥 종목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LG그룹주나 네오직게임즈는 바닥에서 저점만 잘 잡으시면 성탄절 날 분명히 용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형제분들한테 좀 선물 좀 잘해주시고요. 또 제가 내일 저희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일 강의는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좌측에 100m 근처에 있는 한성원 3층 좋은 투자에서 오후 2시부터 하는데요. 지하철 근처까지 왔다가 그냥 못 찾고 돌아가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먼저 오시기 전에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확인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5번 출구 한 100m 좌측방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까지 빠르게 와 있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매일매일 최강 종목 하나씩을 준비해 주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 내일 있을 강연에 잘 마치시고요. 다음 주도 종목 추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리입니다.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했지만 기대 못 미치는 장이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연 산타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다시 불거진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북한발 리스크가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오늘 장 열리기도 전에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시 후 이드코 멘토 만나서 나눠보고요. 제 후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립밤과 텀블러 빙산화 구입해서 제가 잘 쓰고 있고요. 또 최근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구입해서 옷도 입혀줬고요. 그리고 스파 이용권까지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겨울 부츠와 함께 또 이미자 콘서트 티켓을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는데요. 잘 다녀오실 것 같네요. 그리고 목도리와 톤도 이용권, 가열식 가습기까지 위시리스트로 알차게 담아봤는데 요즘 좀 수익률이 저조해서 언제쯤 구입하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봉 20%, 게임빌 20%, 쌍용 정보통신 20%, 디오 10%, 메디톡스가 30%입니다. 게임빌 보유 의견 주셨고요. 쌍용 정보통신도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경봉만 손절 처리가 되고요. 디오와 메디톡스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이 꽤 부쩍 줄었습니다. 플러스 14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0.5%입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디톡스가 어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중에 이노톡스주가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공시가 났었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살펴주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AS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폭 하락권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한 4만 5천 원대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었지만은 약간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약간은 좀 지루한 모습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21선을 지지하면서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21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오늘 이 구간에서의 반등폭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한 4거래일째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어제 양봉의 모습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손절가를 이탈을 했네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2275원대 지지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탈을 하면서 자동 손절가 터치를 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네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좀 역력했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동안 지지했던 라인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쉽지만은 손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경봉이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 말고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는 재매수도 고려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호 이런 종목이 현재 안 좋은 시장에도 거침이 없는 종목이죠. 어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제가 이 종목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21선에 대한 돌파를 어떻게 해주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121선을 수급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일단 주봉이나 월봉 차트도 아주 깔끔하게 땅바닥 이후에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종목은 현재 하락장에서도 문제될 게 없어 보이고요. 재료가 살아있는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해외 매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제가 이 종목은 30% 가까이 비중을 좀 크게 실었는데 일단 경봉을 매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들어갈 확률도 있다라고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시가 하나 나와주셨었죠. 세계 최초로 보툴리모신 A형 제재인 이노톡스의 식약청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좀 공시가 나와주었는데 어제 공시가 나오고 상승하는 모습도 나와주었었죠. 장중에 코스닥 하락에 3% 정도 하락을 하다가 공시가 난 이후에 플러스권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었는데 어제 사실 나온 공시가 가만히 보면 이게 엄청난 공시예요. 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타입이 A형과 B형 두 개인데 어제 A형의 이노톡스의 식약청 허가가 떨어진 건데 일단 세계적으로 보톡스 시장이 보톡스 만드는 회사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죠. 엘러간사가 전 세계 MS를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1년 보톡스 매출만 엘러간사가 2조입니다. 2조. 분기별로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메디톡스에서 만들어 놓은 액상형이 왜 좋은 거냐면 기존의 보톡스가 설탕형이었어요. 설탕형. 그래서 이 생식염수를 타서 흔들어서 써야 되는데 혜린 양이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액상형이 전 세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 이노톡스가 만든 게 엄청난 이슈인 거죠. 액상형을 못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가가 똑같은 피부 표피에다 보톡스를 쌌다 해도 역가가 한 98%에서 98에서 80, 100 정도 돼야 좋은 건데 이번에 액상형으로 만든 게 상온 보관도 가능하면서 역가가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게 이게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주가 상한가를 쳐도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회사에 좀 극비리에서 진행 중이었는지 2시 정도에 공시가 좀 나와주면서 조금은 급하게 매집을 하는 차트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랫골이 길게 나온 모습이 딱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나온 공시 말고도 시나리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엘러간사와의 기술 이전료에 대한 입금 문제 그리고 해외 쪽의 모멘텀도 존재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눌림이 나올 때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눌림 매수로 보는 게 맞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톡스 아무래도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상승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 최종 꿈을 이뤄줄 포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딕톡스 30%의 비중 담고 있습니다. 게임빌 20% 비중 담고 있고요. 쌍용 정보통신이 20%, 디오가 10%,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총 손익 살펴볼까요? 플러스 13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0.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포트에 오늘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연말 사람들의 소비가 상당히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예상외로 급증하면서 테이퍼링 우려가 다음 주 FMC 회의 앞두고 또 불거졌습니다. 결론은 뉴욕 증시가 4월째 또 빠졌다는 것이고요. 나스닥마저 마대 지수인 4,000을 반납했다라는 것인데 우리 증시는 올 들어 가장 춥다는 오늘 투자 심리가 더더욱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변수가 또 발생했어요. 장성택 부위원장의 결국 처형됐다는 사형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전일 올 들어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은 규모의 매도를 보여서 증시를 짓눌렀는데요. 1950선도 한번 맛본 우리장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도 가능하다는 분석,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2부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